그만해! 며느리한테 이게 할 짓이야! 오늘부로 끝이야! 마당 한가운데 남자가 거대한 김치독들을 미친 듯이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을 피비처럼 물들였죠. 미친놈, 3천만 원어치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체면도 있잖아. 체면? 유나 체면은 누가 지켜줬는데. 이 집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잖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피토하며 쓰러진 순간, 그리고 20분 동안 방치당한 순간을 목격한 남자에게 김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일 업로드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른 새벽 서윤아는 링거 자국 투성이인 팔을 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34세 나이카지만 손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계속 떨렸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또한 웅큼 빠져 있었습니다.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준비를 하다가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머리카락 빠진 거 식탁에 떨어뜨리지 마. 손도 제대로 못 쓰는 게 밥은 왜 해? 시어머니 장금자의 첫마디였어요. 65의 장금자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깨진 그릇을 주워 담았어요. 아침상을 차리고 항암제를 먹으려 했지만 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30분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장금자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약을 찾아냈어요. 약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펑펑 먹어?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하잖아. 장금자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유나는 급하게 약을 먹었지만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는데 입에서 피가 섞여 나왔어요. 오후가 되자 시누이 은비가 왔어요. 언니 얼굴 완전 시체 같아. 오빠가 바람필 것 같은데? 32의 은비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나 손님 접대해야 돼. 엄마가 언니 반찬 가져가래. 은비는 냉장고를 열더니 유나가 정성껏 만든 반찬 5개를 통째로 싸갔어요. 거실에서는 장금자의 친척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야, 유나는 아직도 아이 없어? 그게 8년이 됐는데. 에이고, 그럼 김장이라도 제대로 해야 집안의 보탬이지. 요즘 며느리들은 애도 안 낳고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니까. 장금자는 유나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떠들었습니다. 맞아, 애도 없으니 뭐라도 해야지. 저녁장을 보러 나갔을 때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 암 걸렸다며? 집안에 애군 낀 거 아니야? 자식도 못 낳더니 이제 병까지. 유나는 필요한 것만 사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장금자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이제 병까지 걸렸으니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고생이냐. 언니, 이혼해 주는 게 오빠한테 효도 아닐까? 오빠도 재혼하면 애 가질 수 있잖아. 은비가 덧붙였어요.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지만 유나는 끝내 자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나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장금자는 은비를 불러 거실에 앉혔어요. 올해는 김장 500포기 한다. 엄마, 언니 몸 진짜 안 좋은데. 은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장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켜야지. 집안에 있을 자격을 증명해야지. 그것도 그렇네. 애도 못 낳았는데. 엄마, 김장 500포기면
내가 150포기 가져갈게. 인스타에 우리 집 전통 김치 이렇게 올리면 완판이야. 한 포기에 2만 원씩 받으면 300만 원이네. 그래, 너는 똑똑해. 장금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언니가 버티면 좀 더 세게 밀어붙여. 언니 쫓아내야 오빠 재산 우리가 받잖아. 두 사람은 찻잔을 들며 나직히 말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유나에게 장금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김장은 500포기다. 순간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0포기요? 응.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어머님, 제가 지금 항암 4차 받고 있어서. 그래서 뭐, 약만 먹으면 되잖아. 손은 멀쩡하고. 옆에 앉아있던 은비가 거들었어요. 언니, 우리 할머니는 임신 8개월에 700포기 했대. 게다가 언니는 애도 없고 시간 많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유나는 방으로 돌아와 베트남 출장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김장을. 김장? 그래, 엄마 좀 도와드려. 500포기래. 뭐? 그건 너무. 아, 미안, 클라이언트 왔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장금자는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급,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합니다. 8년 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집안도 변변찮은데 아이도 못 낳더니 이제 암까지 걸렸어요. 김장 좀 부탁했더니 시어머니가 날 죽이려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저한테 욕설에 폭력까지. 며느리 때문에 제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연출된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장금자가 눈물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이 500개나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불쌍하시네요. 요즘 며느리들 버릇 없어요. 암 걸렸다고 다 용서되나요? 이혼시키세요. 은비도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장금자가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회수 10만, 댓글 800개가 달렸어요. 3일 후 유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회수 5만, 댓글 500개. 본인의 이름, 직업, 학교, 동네까지 모든 게 털렸습니다. 서윤아 맞아? 옛 동료 교사들의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제자 학부모 카톡방에도 퍼졌습니다. 유나는 병원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유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참으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제발 오늘만이라도 와줘. 정말 힘들어. 죽고 싶어. 메시지를 보낸 지 5분 만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3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클라이언트랑 저녁 약속 있어. 내일 꼭 전화할게. 유나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유나는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이제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굉음과 함께 트럭 2대가 집 앞에 섰어요. 유나는 마당에 나오자 배추 5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햇빛을 받은 배추들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더니 장금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말 동안 다 끝내야 해. 친척 70명, 이웃 30명 나눠줄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은비는 어려서 못하니 너가 힘 좀 내거라. 은비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가 주저앉은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나중에 SNS에 올릴 거였죠. 유나는 산더미 같은 배추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나는 하루 18시간을 꼬박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씻고 버무렸습니다. 유나가 따뜻한 물을 데우려 하자 장금자가 달려왔습니다. 김치가 쉰다고 했잖아. 내가 김치 망치려고 작정했어? 은비도 부엌에 들어오며 거들었어요. 언니, 우리 집 김치는 전통 방식이야. 무조건 찬물로 해야 돼. 영하 5도의 날씨였습니다. 유나는 마당에서 찬물에 배추를 헹궈야 했어요. 손가락 10개가 얼어붙었습니다. 피부가 갈라져 피가 흘렀지만 장갑을 벗을 수 없었어요. 일을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유나는 늦은 밤 쪽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님, 점심 먹어도 될까요? 얼마나 했다고 밥을 먹는다는 거야? 저 혼자 지금 겨우 60포기 했는데 그럼 굶는 게 어때? 언니 살 좀 빼는 것도 좋잖아. 은비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오후 2시 유나가 항암제를 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은비가 갑자기 약을 낚아챘습니다. 언니 약 먹으면 졸리잖아. 김장이 먼저지. 그리고 화장실로 가더니 변기에 약을 버렸어요. 유나는 변기에 손을 넣으려 했지만 이미 물에 녹아 없어진 뒤였습니다. 유나가 배추 한 포기를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장금자가 유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돈이 얼만 줄 알아? 한 포기에 5,000원이야. 은비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손 괜찮아? 장금자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유나의 등을 3번 내리쳤어요. 유나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너무 졸려서 내가 주말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떡하니? 은비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언니, 커피 타줄까? 유나가 한 모금 마시자 짠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소금을 2숟가락이나 넣은 거였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삼키다가 뱉어냈어요. 왜? 맛없어? 은비가 킥킥거렸습니다. 유나는 200포기를 끝냈지만 아직도 300포기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체온은 40도를 넘었고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못하겠어요. 장금자는 빗자루를 들고 유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못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 은비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내일 가져갈 거 있어. 유나가 배추를 들려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어요. 어지러워.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가 김치독에 부딪혔어요. 머리가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졌어요.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또 연기하네. 장금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같은데. 은비가 유나에게 다가가 발로 톡톡 찔렀어요. 유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 경련만 일으켰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보자. 장금자와 은비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를 마당에 그대로 둔 채였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영하의 날씨에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마당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경련은 점점 약해졌어요.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신음소리를 듣고 담을 넘어 확인했어요. 어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장금자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유나를 들것에 실었어요. 혈압은 60에 40, 의식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유나를 진찰했어요. 폐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 보호자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김장하다가 의사는 유나의 손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건 학대입니다. 손톱 10개 중 8개가 빠져 있었어요. 손가락 7개는 동상으로 괴사가 시작됐습니다. 등과 팔에는 멍이 20군데 넘게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겁니다. 가족분들, 지금 무슨 짓 하신 건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은비가 변명했어요. 의사 선생님, 오해예요. 언니가 원래 약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사람 손이에요? 은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유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강도연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중요한 계약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인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즉시 오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도연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공항까지 택시 안에서 장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아, 내 아내가 김장하다가 좀 쓰러졌는데 의식불명이라던데요. 원래 약한 애가 오버한 거야. 은비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걱정 마. 언니 깨어날 거야. 도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도연을 만났어요. 유나 상태가 어떤가요? 폐혈증으로 장기 손상이 심합니다. 살아난다 해도 손가락 일부는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손톱이 빠지고 괴사된 손가락들, 등과 팔의 멍과 상처들, 머리에 5cm 찢어진 상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부인분, 가정폭력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학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문득 유나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만이라도 와줘. 정말 힘들어. 죽고 싶어. 그 문자를 읽고도 무시했던 자신. 클라이언트가 더 중요했던 자신. 도연은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김치독 여러 개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장금자와 은비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언니는 어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가 아버지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USB가 하나 있었고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CCTV 녹화본 보거라 마이너스. 노트북에 USB를 꽂자 3개월치 녹화 영상이 재생됐어요. 장금자가 유나를 때리는 장면. 은비가 유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장면. 유나가 피 토하며 쓰러지는데 20분간 방치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은비.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다고? 도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다 그만해. 이게 며느리한테 할 짓이야. 오늘부로 끝이야. 김장 멈출 때까지. 내가 다 엎어버릴 거야. 마당 한가운데 도연이 거대한 김치독들을 미친 듯이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을 피비처럼 물들였죠. 쏟아진 배추들이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장독대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독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친놈, 3천만 원어치를. 장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체면도 있잖아. 은비도 나왔어요. 체면? 유나 체면은 누가 지켜줬는데. 이 집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잖아.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피 토하며 쓰러진 순간, 그리고 20분 동안 방치당한 순간을 목격한 남자에게 김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독까지 전부 박살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집 앞에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박현수 교수였어요. 6개월 만에 귀가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뒤에서 정장 입은 변호사 2명이 내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장금자, 은비, 도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당신? 언제 온 거야? 박현수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 이혼해. 장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비, 너는 상속에서 제외다. 아빠. 은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 한 명이 거실 TV를 켜고 USB를 꽂았어요. 8년 동안 다 지켜봤어.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3개월치 CCTV 녹화본이었어요. 장금자가 유나를 때리는 장면, 은비가 유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장면, 약을 변기에 버리는 장면, 밥을 굶기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 언니 죽으면 오빠 재산 우리 거다. 은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신과 은비가 스스로 깨닫길 바랬어. 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나도 3개월밖에 못 살아. 폐암 말기야. 장금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당신, 뭐라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고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배우자 장금자 씨의 중대한 귀책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둘째, 다만 의뢰인은 분쟁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장금자 씨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장금자 씨와 강은비 씨에 대한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사유는 상해, 강금, 강요, 살인미수, 증거자료는 영상, 진단서, 통화기록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넷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박현수 씨의 모든 재산, 강남 상가 건물 180억 원, 서초 아파트 세 채 60억 원, 예금 및 주식 40억 원, 총액 280억 원은 전부 서윤아 씨에게 상속할 예정입니다. 은비가 발끈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도 딸인데 저 여자한테 280억을 다 준다고요.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유나가 내 딸이지. 장금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장금자 씨, 강은비 씨,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혐의는 상해, 강금, 강요, 살인미수입니다. 온라인 게시물 관련 혐의는 명예훼손으로 별도 수사 중입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은비가 도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장금자가 박현수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 나갔고 거실에는 박현수와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아, 유나를 지켜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창밖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아는 1년 전 완치 판정을 받고 강남에서 항암 환자 전문 레스토랑 선생님의 밥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희망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유나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동상으로 괴사됐던 손가락 2개는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유나의 레스토랑 경영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아가 기다려. 8살 수아가 뛰어왔습니다. 1년 전 입양한 딸이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1등 했어요. 우리 수아 정말 대단하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초라한 행색의 장금자가 들어왔습니다. 2년 형을 살고 출소한 뒤였습니다. 은비는 해외로 도피해 연락이 끊겼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 전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금자는 식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습니다. 유나야, 살려줘. 제발.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아가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저 할머니 아파 보여. 유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들어오세요. 개인 룸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장금자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너한테 그대로. 유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술비 내고 요양병원도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님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제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장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6개월 후 레스토랑 마당 앞 작은 텃밭에 유나, 수아, 도연이 함께 배추 5포기를 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걸로 김치 담아요? 응, 이번엔 사랑으로 담그자. 도연이 뒤에서 2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너 정말 대단해. 나도 과거에 나한테 배웠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래요. 저 멀리 요양병원 창가에서 장금자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